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같은 맥을 이어서 우리 삶과 죽음, 죽음과 태어난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선택해 봤습니다. 옛날부터 있었던 첫 돌의 잔치, 돌잔치 하잖아요. 그 돌잔치를 왜 하게 됐는지, 그 의미가 어떤 게 진정한 의미가 되는지, 젖돌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돌잔치를 대개 이제 뷔페에서 이제 전용으로 하는 그 이제 뷔페집에 가는 저녁 식당에서 가서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, 옛날에는 돌잔치는 100일 잔치를 또 했죠. 100일이면은 그 뱃속에 있었던 시간하고 또 이제 그리고 태어나서 100일이면 대개 1년이 조금 넘죠. 그러니까 100일 잔치도 이제 뭐 처음부터 태에 들어서부터 1년 가까이 됐다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를 했는데, 100일 잔치도 많이 했죠. 100일 잔치는 이제 백설기를 해서 또 이제 이렇게 돌리고 주변에 돌리고 잔치를 하는데, 그거보다는 돌잔치를 많이 했죠. 그 돌잔치를 하는 그 의미가, 그러니까 그 이제 과정에서 보면은 의미가 이제 나타나요. 돌떡 그러면 뭐예요? 수수팥떡을 해죠. 수수팥떡. 그 수수팥떡을 왜 하게 되느냐? 그리고 돌잔치를 왜 하느냐?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이제 옛날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죠. 그러면 전에 이제 뭐냐면 수수팥떡을 왜 수수팥떡 수수로 하고 거기다 팥을 이제 같이 이제 쪄가지고 이렇게 물을 내 가지고 팥을 묻히는 거죠. 수수팥떡을 왜 하느냐? 그럼 사찰에서 저걸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. 사찰에서 그 저만식 할 때, 큰 법회 할 때 붉은 팥을 뿌리잖아요. 귀신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힌트를 얻으셨겠죠. 옛날에는 병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위생도 지금만 하질 못하고 불결하고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참 많이 아기들이 죽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지 2년, 3년 후에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어렸을 때 죽게 되니까 귀한 집 애들도 뭐 천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. 그 원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출생신고도 안 하고, 그 뭐라 그래, 이름을 개똥이 또 새똥이 뭐 새돌이 억척이 이상한 천한 이름을 막 지어주잖아요. 그 천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 안 들어가고 이제 명이 길게 된다.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백설기도 악의 이제 장수 오래 살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백설기를 해요. 흰 떡을 하는 거지. 하얀색을 신성함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하얀 떡을 하고, 그다음에 수수팥떡은 수수의 붉은 기운이 부정한 기운을 막는다 그러고 또 건강도 기원하고, 그러니까 수수팥떡을 하는 게 귀신의 접근을 막으려고. 그다음에 오색 송편을 또 해요. 악의 식복이 많아져라. 복 많은 이 다음에 살아서 아기가 자서 복이 많았으면 좋겠다. 또 인절미와 찰떡도 해요. 그는 인절미하고 찰떡은 끈기 있게 그렇게 한결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인절미하고 이제 찰떡도 하고, 그리고 이거를 떡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에서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사람 초청해서 이제 뷔페 같은 데서 하지만은, 옛날에 이제 실팥떡하고 백설기도 하고 이런 쟁반에 담아서 하얀 종이를 씌워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리고 다녀. 그러면 떡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받지 않죠. 돈을 준다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또 실을 많이 줬어요. 실이 길잖아요. 실 탈에. 그러면 이제 오래오래 살아라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애기들이 죽으니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 같은 걸 또 많이 보내줘요. 그냥 빈 접시로 돌떡을 받고 빈 접시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 놓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, 그러면 집에서 시루팥떡을 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은 근접을 못하고 나쁜 게 다 나가라. 그럼 나가서 우물에도 밖에 우물 있잖아요. 마당 끝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렇잖아요. 동네 가운데 우물도 있고 우물에도 갖다 넣고 우물에도 갖다 놨잖아요.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도 숨을 수도 있으니까, 그리고 귀신이 우리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집에 숨었다 또 올 수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그래 돌리는 거예요. 집집마다. 그러니까 동네 전체 귀신이 근접을 못하게 하려면은 수팥떡을 해서 다 돌려야 되는 거야. 집집마다. 그걸로
이제 예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돌잔치 의미가 그 대개 이제 전생에 있었던 일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. 그 성악설과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불교는 태어나면서 전생에 업도 가지고 오지만 백지 같은 그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애한테 교육을 시키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교육이 되느냐. 그 테니스로 교육을 쭉 시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오던 그런 마당에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배란간에 무슨 뭐 밀가루를 뭐 반죽해서 뭐 떡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생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태어나는 거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전생에 뭘 했느냐. 우리 집에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 딸이 전생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상을 차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. 그 성숙한 애기는 자기가 돌상을 도로 다니고 돌떡을 아니 돌애가 돌떡을 돌렸다는 얘기도 나오잖아.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한 애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저쪽 네팔 불교 저쪽에서 봤을 때 전에 어떻게 봐요? 링포체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. 그러면은 그 은사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은 그 계산해요. 49일 안에 윤회에서 간다. 그럼 텐에 10달이 있다.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한 1년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애가 2살, 3살 됐을 때 걸어 걷고 말을 막 하고 다른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을 때 태어나기 이전이나 이 세상에 있을 때 교육을 받고 이게 전생의 업을 전생에 있었던 일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2살, 3살 때 말 막 하기 이전에 걸어 다니고 있을 그때에 이제 즉각 그래요. 이제 이 상자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 참선을 하고 있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. 느티나무가 있는 큰 티나무 있고 우물이 있는 그 마을이 하나 보이면 그 마을 가가지고 2살, 3살 된 애들 전부 모으는 거예요. 모아서 방 안에다 물건을 이것저것 쫙 갖다 전부 늘어놓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은사 스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염지라든지 책이라든지 목탁이라든지 뭐 지팡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섞어 놓는 거예요. 그리고 애를 하나하나 들여보내 보는 거예요. 들여보내면 그 애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전생에 우리 은사 스님이었던 스님이 애로 태어났다면은 자기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갖다 고른다는 거예요. 낯익으니까 익숙하니까 자기 거였으니까 그걸 보고 몇 개를 골라내느냐. 그러면 이게 우리 은사 스님이 환생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다. 그래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키면은 몇 년 교육시켜보면 어른만큼 전생의 업이 그대로 살게 만들어주니까 전생에 공부했던 그대로 살게 만들어주니까 그냥 큰 스님 노릇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전에 저쪽 네팔이나 저쪽에서 오는 스님들이 10살에도 우리 나와서 마정수기에서 머리에 손 얹고 수기를 해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경전도 보면 한 번 보면 다 알고 전생에 공부했던 거니까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그랬다. 그러면 같은 불교 국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돌상에다 이것저것 다 넣는 거예요. 이제 하다못해 이제 뭐 공책도 놓고 뭐 실도 놓고 연필도 붓도 놓고 거기다 이제 활도 같은 거 놓고 뭐 별걸 다 놓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놔야 애가 이제 전생에 제가 즐겼던 거면 제가 그걸 잡는 거예요. 그냥 그걸 보려고 전생에 무슨 일을 했던가 이제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필기 다 있잖아요. 그럼 그걸 보고 전생에 뭐 주판을 옛날 주판 썼지. 지금은 계산기라니까 주판을 갖다 놔 주판을 씌우면 이가 상인이었었구나. 전생에 그걸 아는 거야. 연필을 집으면 무슨 뭐 학자였었구나. 그러면 조그만 활도 갖다 놓고 칼도 갖다 놓고 그러면 전생에 장군이었구나. 이걸 이제 또 연장도 갖다 놓고 이제 뭐 호미 같은 거 갖다 놓고 연장을 집으면 전생에 농부였었구나. 이런 전생을 알려고. 근데 요거는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. 근데 요새 어머니들은 전부 이제 부패가 사니까 마이크하고 무슨 뭐 마이크가 돈만 갖다 놓으면 그것만 자꾸 짓게 어머니가 먼저 짓게 하려고. 이제 뭐 탤런트 되고 무슨 뭐 가수 되면 돈 잘 보고 좋으니까. 어떤 사람도 공을 갖다 놓고 이제 뭐 야구공도 갖다 놓고 축구공도 갖다 놓고 운동선수가 되면 또 돈도 잘 벌고 출세하니까.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있는 물건을 장난감이라도 이제 축소시킨 걸 쭉 갖다 놓고 뭘 잡느냐. 그리고 전생에 얘가 취미가 뭐였었고 전공이 뭐였었느냐, 뭘 좋아했었느냐, 그걸 알아보는 과정이 말하자면 그게 이제 돌 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전생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그거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? 그만 보실래요? 저는 이제 애기 이제
애기 엄마는 바쁘잖아요. 살림살이하고. 그러면 이제 시어머님들이 애들을 업고 다녀. 그 이제 애가 목을 가는 목을 못 가르면 목을 다쳐요. 옛날에 업어줬잖아요. 그럼 이제 업어주는 시기가 되게 3, 4개월 지나면 이제 얻기 시작해요. 그 목을 가눌 수 있는 그때부터 이제 업어주는 거예요. 드러내 있다가. 그러면 이제 동네 할머니들 쭉 애기들 업고 나와요. 마당 끝에 이제 싹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요. 아니 내일 우리 저 사람 사가 일꾼을 사가지고 밭을 매려고 그러고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이 좋을지 어떻게 모르겠다. 그러니 이제 엄마들이 이제 할머니지 할머니들이 이제 손자나 손녀딸이나 손자를 얻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. 그러면 애가 그 내일 사람 사가지고 일하는 집 그 애가 요 까난 애가 얘기를 듣고 푹 하고 투레질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애가 일기를 본다는 거요. 할머니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기를 봐서 투레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그 기막혀 그러면 다른 할머니들이 보고 아이고 내가 비 온대요. 아니 얘가 지금 투레질하네. 그건 틀리지 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는 거요 그걸. 그러니까 애가 얘기를 다 알아듣고 애를 보지 말라는 거요.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. 옛날에 이제 이제 어떤 때 그래 분꽃이 분꽃 보고 보리쌀을 담궈지는 안 담궈. 보리쌀을 미리 담갔다 불렸다가 그걸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하잖아요. 쌀하고 섞어서.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. 아니 얘 애비가 장에 갔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. 그래야 오는 걸 알아야 늦게 올래나 일찍 오는 걸 알아야 애미한테 그 애 엄마지 애미한테 밥 해라고 저녁 해라고 일낼 텐데 언제 올는지 모르겠네.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깐난 애가 너도 딸 되고 대여섯 살 된 애가 알아듣는 거 그 말 알아듣고 머리를 긁는 거예요. 그러면 업보이는 할머니 모르잖아요. 다른 할머니가 보는 거예요. 머리 뒤통수를 나가서 긁으면 아니 늦게 온다는구만. 아니 다른 할머니가 뭐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늦게 온다는구만 그래요. 그 앞에 이렇게 긁으면 금방 온다는 거예요. 아니 참 알아듣고 애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요. 그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그 옛날 할머니들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조상이 태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꼭 여기서 주의 있게 들으실 일들은 애가 아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밤에 어느 날 갑자기 밤에 한밤중에 막 운다는 거예요 또 그 달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울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집안에 있다는 걸 미리 예고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. 근데 그러면 애가 이제 이 생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완전 이겨지면 먼저 전생에 있던 업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. 기억에서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그러기 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난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한 거예요. 요새는 그런 걸 젊은 애들은 모르죠.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학자가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프리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프리맥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마음의 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가 깐난하게 태어서 말을 알아들으니까 아우 이쁘다라고 이제 웃었다라고 참 웃으니까 이쁘다 좋다라고 드러냈으니까 뭐 어디가 아파 일으켜줄까 그러면 애가 아니 반응이 한다는 거 알아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아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해줘 가지고 애 지는 걸 자꾸 틔워준다는 거예요. 의사소통을 시키라는 거예요. 이게 미국 심리학자가 한 얘기에 마음의 이론이라서 학설이 나왔어요 이거지. 아이고 애가 울면 배가 고프는 거예요. 그럼 저 줄게 알았어.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 뚝 그친다는 거예요. 알아듣으니까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새 심리학자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 불교 국가에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얘기들을 전부 이제 저쪽 이제 인도 저쪽 네팔이라는 그쪽에서 쭉 중국에서 오는 도중에 불교에서 했던 얘기들이 수행했던 스님들이 하는 얘기에 전부 상속에 스며 들어갔으니까 그 얘기들이 그대로 우리도 답습을 해서 같이 전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. 그러니까 요새 현대에 학자 심리학들이 하는 얘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씩 해드리면서 애를 보지 말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애를 키워낼 수 있고 그렇다.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
그러면은 이제 개성을 얻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불보살님 자비감들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. 나무 볼, 나무 성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